자, 항이 5개짜리고 문자가 2개 있으면 페이지 89쪽에 위에 굵은 글씨 2번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돼 있는 괄호 3번을 보세요.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있으면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수가 낮은. 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차수가 낮은 문자입니다. 자, 항이 5개 이상인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답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5xy 제곱 플러스 6y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y 플러스 2xy 플러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8 뭐 이런 개떡같은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몇 차까지 있나요? 제일 높은 차수가 3차까지 있죠. x 세제곱 있으니까. y는 몇 차까지 있나요? 2차까지 있죠.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돼? 그럼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y만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y 제곱 있는 애 얘랑 얘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 다음에 y 있는 애 얘랑 얘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에 y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럼 y가 하나도 없는 애 얘랑 얘는 여기다가 따로 모으는 거야.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 그러면 얘는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상수항이야. y의 2차항, y의 1차항 나머지는 다 상수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고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는 그냥 내림차순 정리라는 말은 없어. a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야. 원칙이.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 x에 대해 할 때도 있고 y에 대해 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 x에 대해서 해보면 x는 제일 높은 게 3x 세제곱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x 제곱 무슨 x 하나도 없는 건 상수항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예요. 이해돼야 안 돼? 그럼 x 제곱 있는 애는 얘랑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5y x 있는 애는 얘랑 마이너스 5y 제곱에 플러스 2y 플러스 5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애 x가 없는 애 6y 제곱에 마이너스 7y 플러스 8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차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x 세제곱 3차항 좀 길게 썼지만 x 2차항 x 1차항 상수항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고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정리할 때 물론 이런 거는 좀 이쁘게 쓸 거야. 마이너스 뽑아내서 쓰겠지. 이해되죠? 마이너스 5y의 x제곱 이렇게 쓰겠지. 뭐 이런 것도 여기가 꼴 보기 싫어요. 마이너스 뽑아내서 쓰겠지. 알아들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시 항이 5개 이상인 인수분해로 돌아와서 문자가 2개 있는데 둘 중에 차수가 낮은 게 있단 말이야.
물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로 하면 돼요. 근데 뭐 x는 2차까지 있고 y는 1차까지 있으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듣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을 구분해야 돼. 이거 문자는 두 개야. 문자는 x, y든 a, b든 두 개다. 여기 상황이 두 문자의 차수가 최고차의 차수가 다를 때가 있고 두 문자의 최고차 차수가 둘 다 2차일 때가 있어. 두 문자가 모두 2차일 때가 있습니다. x제곱, y제곱이 둘 다 있고 어떤 거는 x제곱은 있는데 y는 제곱이 없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해돼? 물론 두 경우에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할까? 두 경우에 모두 요 다음까지는 해야 돼. 자, 따라하세요. 항이 5개 이상인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고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2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90쪽에 필수 문제 11번에 괄호 1번은 x제곱 xy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항이 5개니까 인수분해 하려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 괄호 2번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8 항이 5개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야겠구나 인수분해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식은 x는 2차까지 있고 y는 1차가 최고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y 더하기 상수항 이러고 끝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상수항은 굳이 괄호칠 필요 없으니까 y 있는 애가 y로 묶으면 x 빼기 2 그 다음에 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뭐 하라고?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어. 맞아요. 따로 상수분해한 부분을 따로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쓰고요.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나요? 완전 제곱식인 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맞아요? 얘가 x-2의 제곱이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도 봅시다. x 2차까지 있고 y도 2차까지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차수가 똑같을 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럼 보통 변태가 아닌 애들은 x에 대해서 하고요. 좀 변태 같은 애들은 y에 대해서 하기도 해. 상관없어. 자, 나는 변태가 아니니까 x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x 제곱에 x 얘밖에 없네. 플러스 6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안 돼?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하면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요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돼? 그냥 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묶어놓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묶어놓고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1, 2, 4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야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에 이거 y야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 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때 두 가지가 경우가 나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두 개의 최고 높은 차수가 다른 상황과 맞아? 최고 높은 차수가 똑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차수가 1차, 2차에서 1차로 묶이는 경우에는 100%야.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하면 100% 공통인수가 생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공통인수가 생겨서 y-1로 x-1로 묶으면 여기서 y 얘가 제곱이니까 하나 여기로 오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차수가 차이가 나면 무조건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가 뭐예요? 100%야 100%. 알아들어?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애초의 상황이 그래서 차수가 차이가 나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상수항 부분까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문자의 차수가 다르면 반드시 공통인수가 있다. 반드시 공통인수가 있어요. 공통인수가 없으면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야.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있어. 내가 애초에 인수분해 시작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도 있고 되는 식도 있다고 시작을 했어. 맞아 안 맞아? 소수, 합성수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 맞아?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면 상수항 내림차순 정리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상수항 부분 먼저 인수분해 했을 때 공통인수가 안 보여. 이해돼? 어떨 때? 두 문자의 차수가 차이가 날 때. 알아들어요? 근데 너희는 2차밖에 안 나오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1차로 하면 무조건 공통인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안 돼? 알아들어?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면 내림차순 정리를 2차로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많이 달라지진 않아. 기본적인 패턴이 똑같아.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게 똑같아. 이해돼? 근데 그때는 공통인수가 보이면 묻고 안 보이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때는. 근데 이때는 무조건이야. 중학교 때는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1차로 묶이면 무조건 상수항 인수분해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공통인수가 생겨. 알아들어? 그런데 차수가 똑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상수항의 인수가 인수분해하면 인수가 2차식이니까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따라하세요. 상수항의 두 인수가 x자 인수분해에 참여한다.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하나 붙어가지고 y를 없애야겠지.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2고 이렇게 곱하면 y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면 없어지고 6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식으로 돼 있는 x자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상수항을 인수분해한 인수가 큰 x자 인수분해에 무조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돼 있어. 이것도 무조건이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럼 얘는 여기가 x니까 옆으로 더하죠? x 더하기 y 더하기 2 여기는 빼기니까 적용해야죠. x 빼기 y 더하기 4 더하기 빼기 y 더하기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아들어?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내가 나중에 항 5개 이상 복잡한식 인수분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니 그러면 아예 대답을 못하면 더 문제지만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러면 진짜로 이빨 하나씩 뽑아버릴 거야. 내가 아까 어디에 밑줄 쳤어? 내림차순에 밑줄 쳤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중요한 말이야. 알아들어? 차수가 더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야. 그럼 차수 얘기 안 나오면은 이거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돼? 항 5개 이상짜리 복잡한 걸 어떻게 인수분해하니? 내림차순 정리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물어보면 이러는 새끼 또 있다. 무조건 있다. 그러지 마라. 알아들어? 내림차순 정리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이해돼? 차수가 낮은 문자 이 말이 중요해. 이 말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이해돼? 기왕 정리한 거 맞아 하면 두 문자의 차수가 둘 다 2차면 두 문자가 모두 2차면 상수항 인수분해 한 두 인수가 X자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걸 뭐 다 써놓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이건 방법이니까 뭔 말인지 해야 돼? 방법이니까 이대로 기억해서 따라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92쪽으로) 갑시다. (92쪽을) 보면 뭐 인수분해 이용해서 뭐 쉽게 계산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개념 확인에 있는 걸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25 곱하기 36 마이너스 25 곱하기 32. (25 곱하기 36 마이너스 25 곱하기 32) 너희들이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 중학교 1학년 때도 해. 분배 법칙 처음 배울 때 25 곱하기 이렇게 생긴 거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다고. 정수와 유리수 일단 거기 들어갈 때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할 때 나와. 중학교 1학년 때도 해요. 어머니 잘 들어? 분배 법칙을 나눠주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거 묶는 걸 중3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 근데 중간에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막 기억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묶는 걸 그때 배우고 쓸 일이 잘 없어. 2학년 때까지. 그래서 까먹어. 근데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거 곱하기 있으면은 얘 먼저 곱하고 나머지 묶어서 여기가 더하기면 더하고 빼기면 뺀다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알아들어? 인수분해잖아 이거. 25가 공통 인수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2번 14의 제곱 2 곱하기 14 곱하기 6 곱하기 자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14 더하기 6의 제곱인 게 보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치워내도 돼. 14를 x로 6을 y로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6의 제곱 뭔가 반복해서 나온다 싶으면 아니 이거에 반복해서 나온다 싶으면 그냥 문자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문자가 좀 더 익숙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치환했을 때 아까 시기를 치환하나 숫자를 치환하나 똑같아요. 인수분해 하고 되돌리는 거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숫자로 바로 그냥 하기 힘들면 반복되는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죠. 이해됩니까? 23의 제곱 17의 제곱 뭐 이것도 똑같죠? 23의 제곱 빼기 17의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둘이 한 번 더하고 둘이 한 번 뺀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합차 공식. 근데 이것도 뭐 헷갈리면 뭐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만들어서 a 더하기 b, a 빼기 b 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필수 13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 12번은 뭐 이거랑 뭐 똑같은 얘기니까 필수 13번으로 가면 x가 루트 2 플러스 1이래요. x가 루트 2 플러스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얘는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풀 건데 조금 달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넘겨서 양변 제곱하는 거야. 맞아? 거기까지는 똑같아. 1 넘기면 x 마이너스 1이 루트 2고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거든요. 근데 곱셈 공식 할 때는 얘랑 똑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맞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제곱을 바꾸면 돼요. x제곱이 2x 더하기 1이면 여기가 2x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그러니까 x를 집어넣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맞아.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라고 낸 문제긴 하거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나는 처음에 곱셈 공식 단원에서 문자가 무리수로 나오면 루트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하라고 이미 가르쳤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그냥 그 한 가지로 밀고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돼? 물론 여기는 단원이다 보니까 인수분해해서 풀라고 낸 문제이긴 해요. 그럼 x자리에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1 빼기 4 루트 2 플러스 1 빼기 1이면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아까랑 똑같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니들이 이런 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잖아. 그러면은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형태도 막 인수분해 하려고 똥을 싸는 경우가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래서 지금 당장 딱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하는 게 편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너희들한테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 단어는 인수분해 단원이다 이 문제는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다 라는 말을 안 해줘.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은 니들이 곱셈 공식에서 보는 형태랑 인수분해 단원에서 보는 형태가 문제 구조가 어떻게 생겨? 똑같이 생긴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게 좋아. 근데 곱셈 공식에서 보는 건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해서 내 풀라고 한 문제지만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긴 걸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른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 인수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단어는 인수분해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되지? 지금 단어는 인수분해를 연습하는 단원이니까 인수분해에서 대입하라고 낸 문제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 어떤 문제? 문자를 무리수로 주는 문제는 생각도 하지 말고 1을 넘겨 루트만 남겨놓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전개하면 2니까 여기 정파면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1 해서 곱셈 공식 방식이면 여기가 1이어서 8 나와.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짝이 안 맞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인수분해를 다시 해? 그러지 말고 안 된다 싶으면 뭐 하라고? x제곱을 넘겨서 x제곱만 바꾸라고. x제곱만. 그런 다음에 x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알아듣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야. 괄호 2번은 필수 몇 번이었어? 필수 13번.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필수 13번에 괄호 2번을 보면 x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y가 루트 3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니들이 앞에 곱셈공식 변형식 단원에 가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면 바로 알아봐야 돼. 그래서 둘이 빼서 x 빼기 y는 x에서 y를 빼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5에서 루트 3 빼기 루트 5를 뺄 때는 바로치고 빼라고 그랬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돼서 2 루트 5니까 답은 2 루트 5의 제곱이어서 4, 5, 20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맞아. 너희들이 나중에 곱셈 공식도 인수분해도 거의 달인급이 돼야 돼. 어차피 그게 뭐 고등학교 가서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시험 보기 전에 달인급이 돼야 돼. 달인급으로 달달달달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어. 푸는 게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닌데 내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얘기를 내가 곱셈 공식 할 때 했었어. 문자 두 개를 무리수로 주면 문자 하나를 무리수로 주면 이런 기본적인 걸 기억하는 거야. 문자 하나를 무리수로 주면 루트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하는 거야. 문자 하나를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루트 두 개 있는 걸로 안 줘. 절대 안 준다. 이해돼? 근데 문자 두 개를 무리수로 주면 둘이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봐라 그랬어 내가. 기억나? 일단은 이 문제가 먼저 잘 보여서 x 빼기 y의 제곱인 게 잘 보였으면 빼보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보였어. 그게 안 보이는 것도 문제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안 보였으면 우리는 이런 게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얘는 여기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하던지,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하던지 뭐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빨리 떠올라야 되는 건 무조건 항상 곱셈공식 변형식이야. 이게 고등학교까지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곱셈공식 변형식이야. 선생님 완전 제곱식 알아보는 거라며. 그거는 3학년 1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동안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완전 제곱 알아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곱셈공식 변형식이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 더하고 빼고 곱해,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걸 하는 이유는 이런 애 때문에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알아들어?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 변형식이 생각나야 되고, 문자가 하나가 나오면 넘겨서 제곱이 생각나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뒤에 2차 방정식 가서 이 얘기를 내가 또 할 거야. 2차 함수 가서도 또 할 거야. 알아들어? 이해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달달 외우고 힘들고 이런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 거의. 그럼 지금부터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가지고
조합하는 거야. 완전 제곱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방법 외워야 되고 힘든 과정은 인수분해까지 해서 끝나. 그럼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똑바로 내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원래 요리도 재료 손질하는 게 졸라 빡세.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어. 근데 재료 손질임 지금까지 재료 손질한 거라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하기 위해서. 근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아니라 그 뒤로 3차 4차 고등학교 과정을 가기 위한 기초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기초를 얼마나 니들이 다양하게 이해하고 패턴화시키고 머릿속에 박아 넣는지가 뒤로 과정이 빠르고 쉽게 가느냐 아니냐를 좌우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나왔지만 곱셈 공식 변형식 하고요. 그리고 완전 제곱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은 잘해야겠죠.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